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대 국회의원 박지호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조속히 좀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건 역시 국회 동의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국회도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국민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조금 대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선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일 한쪽이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소인이라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즉 자신이 속한 당을 군자의 당으로 보고 상대당을 소인의 당으로 보는 극단적인 대결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자는 뜻이었겠죠. 지금 또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당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착각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대결 의식만 지배하는 정치가 있으면 정당의 임무는 오로지 상대당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일에만 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치가 사라지고 직급만을 위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예, 아무래도 공동체 전체의 어떤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게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도 역시 그런 어떤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위급 상황에서 대결 정치는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겠죠. 여당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에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또 야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유언비어를 학대 재생산하고 백신 바꿔치기 한다, 독감 백신 논란 등 백신과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이미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내 백신 개발, 해외 백신 확보, 그리고 어떤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 불안을 위로하는 일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함께하고 또 야당이 건전한 제안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정부도 돼야 되는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협치의 문제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야당이 일부 유언비어성 문제를 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키는 일도 맞겠죠?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 전체의 어떤 현실이나 운명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지금 편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리 후보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치의 좀 어떤 체제로 좀 변화하면 좋을지 이게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소상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마 청문위원이신 조수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주로 주차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지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약 한 3분의 1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해태하는 일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